네, 길게선의 파워블로그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 길게선 부장 자리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미 고용지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실상 최근에 미국형 경제지표가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고 네. 지난주에 미국 증시를 강하게 업시킨 가장 큰 요인이 미국의 고용지표였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지표고 미국의 경제지표 중에서 메이저 지표 중에 부동산 지표와 함께 두 번째로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경기가 지속적으로 호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6일에 또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달 중 미국 고용 추세 지수가 전월 대비 0.73% 상승하면서 4개월 연속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도 5.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계속해서 이런 고용 지표가 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뉴욕 증시 전날에도 강한 모습을 나타냈고요. 간밤에도 좀 악재의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고용 지표 신뢰도 어느 정도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 만큼 양적인 데이터도 중요하고 질적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고용지표가 8.3%로 기존의 8.5%에서 0.2%의 추가 하락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이 발표됐는데요. 액면 그대로 보면은 실업률이 8% 미만으로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은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미 노동통계국의 이러한 최근의 발맞춤의 흐름은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내용들을 보시면은 최근에 고용지표상의 중요한 데이터인 전체 노동 가능 고용 수와 그리고 실제로 고용률과 실업률을 따져보면 되겠는데요. 전체 노동 가용 고용 수가 만약에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실업률은 하락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그 고용률 자체, 즉 고용된 데이터 수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또 고용률 자체와 실업률에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모본, 즉 분자와 분모를 나눠볼 때 분자에 있는 데이터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전체적인 실업률이 하락이 됐다는 가장 기본적인 사실인데요. 이번에 분자에 해당되는 전체 고용 가능 경제 인력에 대한 숫자가 117만 7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즉 미국의 경제인구 데이터 중에서 총 168만 5천 명을 추가로 플러스 시키고 실제로 실업률을 계산할 때 쓰는 분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117만 7천 명을 증가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분자가 늘어나게 되면 동일한 수의 어떤 실업률이 유지되더라도 실업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는데요. 이런 데이터를 한번 그 블로그에 제가 자료 올린 내용을 한번 참조를 해보겠습니다. 이코노믹 뉴스 릴리즈라고 해서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미 노동통계국의 기본 데이터를 지금 준비해 놓은 자료인데요. 실제적으로 2011년도 12월 달에 고용 인구로 포함되지 않은 숫자가 8,669만 7천 명이었는데 2012년 1월 달에 8,787만 4천 명으로 총 117만 7천 명이 늘어난 것이죠. 따라서 지금 unemployed된 1,275만 8천 명의 숫자가 전보다는 감소는 됐지만 분모인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됨으로써 unemployment 데이터가 8.5에서 8.3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바로 고용률인데요. 고용률이 지금 실제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2011년도 12월 달의 데이터가 58.5고 2012년도 1월 달 데이터가 58.5로 고용률 자체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것은 고용 자체의 모 데이터를 늘리게 함으로써 실업률 자체를 감소시킨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의 반증인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용 자체가 많이 늘어났다기보다는 경제활동 인구 자체를 모 데이터를 늘려가지고 실업률을 하향 조정한 어떤 그 통계적인 어떤 수치의 어떤 변경에 불과했다는 것들이 이번 미국 노동통계국의 이 데이터를 보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 나와 있는 데이터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그 26세 이상의 어떤 그 노동 가능 인구하고 26세 미만의 노동 인구를 비교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 청장년층이 포진되어 있는 그 인구 고용률의 증가보다는 26세 미만의 어떤 그 청소년이라든지 또 대학생 인구 이런 그 기초적인 고졸 임금의 어떤 임금을 받는 고용 데이터가 많이 늘어났고 오히려 고임금을 받는 청장년층의 어떤 인구는 고용률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요. 또한 대학 졸업자 이상의 고용률보다는 대학 졸업 미만 즉
고등학교 졸업 이하인 데이터들만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고용률 데이터 자체는 크게 무늬만 실업률이 회복된 것이지 질적으로 실상과는 좀 다르다는 결론을 내볼 수 있다는 것이 이번 데이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을 끌어올렸던 이 고용 지표가 사실상 이 진정하게 고용 시장이 회복됐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국내 시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강 후약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이 그동안 좀 우리 증시를 끌어올려줬는데 어떤 증권사에서는 뭐 앞으로 외국인들이 3조에서 4조 원 이상 추가 매수할 것이다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 매수 강도가 또 약화되지는 않을까 또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전체적인 시장 논리는 딱 두 가지인데요. 경기가 회복되고 있어서 경제 지표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증시 상승의 첫 번째 원동력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데이터는 유동성 랠리죠. 지금 시장에서는 이제 유동성에 대한 내용들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의 바탕이 된 것들은 최근에 헤지펀드 자금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배팅을 상당히 늘게 된 것이고, 두 번째로는 유로존에서 유럽 중앙은행이 LTRO 대출을 통해서 4,890억 유로에 달하는 초저리 1% 3년 만기 대출을 과감하게 풀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유동성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LTRO 대출의 ECB의 그 자금의 지원 공여 부분들은 대부분 대출받은 돈들이 다시 ECB의 예금 잔고로 대부분 회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규모의 자금은 지금 극히 일부분이 유지가 된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는 헤지펀드 자금들이 시장 수익률, 미국의 초저금리 그리고 유로존의 상당히 불안한 그 경제 흐름과 국채금리 상승을 감안했을 때 리스크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머징 마켓 그리고 안정적인 제조업 기반이 확인되고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한 유동성 주입 효과가 가장 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아까도 제가 미 실업률 데이터였던 그 실제적인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을 강조드렸지만 경제 데이터 자체가 그렇게 믿을 만큼 그리고 역사적인 평균 대비해서 시장을 강력한 어떤 경기 회복 기조로 끌어올릴 만큼의 양호한 숫자는 아니되 적어도 최근 수치에서 하락 기조로 가는 것은 아니고 어떤 평균 수치에서 회복되는 구조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측면이라는 면에서 경제 지표는 양호하지만 그거 자체가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유동성의 힘인데 유동성의 힘 자체도 근본적으로 경기 자체를 낙관적으로 보고 증시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강구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유동성을 주입시켰다기보다는 헤지펀드 자금들이 글로벌 유동성에 어떤 갈 곳이 없는 상황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보다는 위험성 배팅으로 어떤 낮아진 저금리 기조의 수익률을 회복해보고자 하는 그러한 측면의 어떤 대체적인 투자 자산의 유입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연 이러한 유동성이 외국인들의 마음만큼 계속 이끌어가는 만큼 또 상승을 하겠지만 그들의 어떤 뷰나 스탠스 자체가 갑작스럽게 바뀌면 시장도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은 아직까지 크진 않지만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은 시장이 2,300까지 갈 것이다, 2,500, 3,000까지 갈 것이다라는 근거는 상당히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이 분명한 것이고요. 외국인의 유동성이 갑자기 끊게 되면 그것으로 바로 시장은 꺾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유동성의 힘 자체를 어떤 기저적인 경제 기반을 구조로 하고 있는 바탕이 아니기 때문에 믿을 수는 없다는 측면이고요. 이것의 반증이 바로 프로그램 어떤 누적 잔고인데 이런 것들도 반드시 적어도 3월달 쿼드로플 이충 대회에서는 어떤 해소가 돼야 되는 측면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롤오버가 되더라도 최근에 롤오버된 물량들이 상당히 누적되게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끌어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출회시키면서 시장 소화를 해결할 측면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은 근본적인 양호한 경제 회복에 기초한 것들이 아니라 단순한 유동성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유동성은 아니라는 측면에서 경계감 속에서 계속 트레이딩 전략을 구가해 보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수급이 믿을 수 있는 유동성은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단기적인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장에서 관심 갖고 있는 종목, 업종 어떤 것들 트레이딩으로 삼으면 좋을까요? 현재 유동성이 그나마 유지될 근거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트레이딩을 주문 드리는 것인데요. 적어도 2월 말에는 ECB의 2차 LTRO 대출이 가능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시장이 루머로 돌고 있고 또 3월 또는 6월
왜냐하면 FOMC 회의가 이틀간 열리는 그 어떤 다른 3월과 6월이기 때문에 이때에 양적완화 3탄에 대한 언급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유동성 공급의 힘이 시장에 아직은 또 같이 또 유동성이 끊길 위험만큼이나 또 유동성이 지연될 만큼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고요. 이러한 작은 변동성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최근에 외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IT나 정유, 화학 섹터가 상당히 그나마 트레이딩 측면에서 유망하다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에 삼성전자류의 어떤 대형 IT 종목들이 상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삼성테크이라는 이런 가능한 종목들 IT 군들이 대형 주군에서는 자리 잡고 있고 그 밑에서는 개별 종목 중에서도 미래나노텍이라든지 EMLSI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중소형주 중에서 충분히 모멘텀을 부과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종목 중에 약간 중형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차트 매매를 좀 병행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실제적으로 차트 매매를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2월 중순 내지 2월 말까지 했던 트레이딩은 상당히 양호한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네, 꼽아주신 업종과 종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업종은 IT, 정유, 화학주 꼽아주셨고요. 종목, 중소형주 종목 중에서는 미래나노텍, 인터로조, 대창 등을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대한 전망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또 이벤트들이 대거 집중이 돼 있잖아요. 금통이 또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도 궁금하고요. 2월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3조 원 가까운 차익 매수 거래 물량이 쌓여있는 상황이라서 2월 옵션 만기일 때 투자자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네, 금통위에서는 최근에 금리의 어떤 계속 고정적인 동결 조치 기조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저금리 기조에서 한국만 유독 금리를 인상하기 상당히 부담스럽고요. 최근에 인플레 기조 자체가 약간은 주춤거리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양호하게 낮아졌기 때문에 굳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릴 만한 근거와 어떤 기존 그 백그라운드 환경은 측면에서 없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금통위에 대한 우려는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옵션 만기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프로그램 누적 잔고가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특히 차익거래 잔고 등은 그 기타 물량에 비해서 상당히 그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지만 이것들을 충분히 분산시켜서 시장에서 출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측면에서 최근에 시장을 보시면 과하게 사지 않는 측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조 원 이상을 기존에 샀더라도 지수 자체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가 않았었습니다. 이것은 분산 투자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영향력 그리고 변동성을 축소시키면서 시장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차익거래 물량들이 쏟아진다고 해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장에서 버퍼를 외국인들이 그 역할을 해내가면서 소화를 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번 옵션 만기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오히려 3월 달에 어떤 컷오프 2층 대회가 좀 더 중요한 관건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금통위는 동결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셨고 옵션 만기일 우려감이 크신데요. 이것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셨습니다. 오히려 좀 3월 달에 컷오프 위칭 데이가 더 걱정이 되지 않나라는 말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도 길게선의 파워블로그 함께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강남대로지점 길게선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